시장에서는 변리사들이 특허 등 무형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보수를 받고 평가서를 발급해주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적법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법 제2조 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감정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까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감정만이 업무 영역입니다. 이 평가, 밸류에이션은 그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홍보물입니다. 공인된 특허 감정평가 할 수 있는 자 이러면서 이 결론은 변리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15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년 2018년에 저한테 건너온 홍보물입니다. 이런 홍보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리사들이.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서 이 홍보물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면서 검토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제가 확대를 좀 했는데요. 한번 이분들이 변리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고로 변리사법 제2조에 규정된 감정에 대한 판례는 없으나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규정된 감정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5 2015년 11월 27일 선고 사건 번호 2014-191 판결을 보면 감정이란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그래놓고 그러니까 변리사가 감정하면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가 토지를 평가했다가 전과자가 된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을 한번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2017년 10월에 오 변리사님이라고 구체적으로 여기 실명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이런 타이틀로 밑에 신문기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기고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있는데 변리사법, 감정평가사법 이제 그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변리사의 감정평가 행위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하신 거예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요. 맨 말미에 특히 세법과 상법 등에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현물 출자하는 등의 경우 감정평가사에게는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공인된 감정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지식재산권을 전문 영역으로 하는 변리사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문제점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의 액면 그대로 하면 세법, 상법 어디에도 변리사가 무형자산을 밸류에이션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감정평가사는 상법, 세법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변리사님은 어떤 분이냐? 대한변리사의 상임이사, 산안법인, 지식재산포럼, 기획이사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이십니다. 제가 아는 변리사를 통해서 오 변리사님이 어떤 분인지 여쭤보니까 이 감정의 영역의 평가,
밸류에이션을 포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변리사들이 무형자산을 밸류에이션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얘기예요.